대통령 행정명령의 의미, 당장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지금이 오히려 트럼프 코인 행정명령 드디어 나왔습니다. 근데 가격은 왜 모양일까요? 촬영 시각은 1월 24일입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코인 행정명령입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Presidential Action 해가지고요. 이게 강화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어떤 분야에서? 코인이라고는 안 했어요. 디지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디지털 애셋이나 아니면 크립토가 언급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디지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립토 산업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첫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3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일까요? 사실 이 크립토를 미국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는 AI와 함께 기술을 선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 내부 이슈가 아니라요. 글로벌하게 우리 미국이 최전방에 서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다보스 포럼 연설과 날짜를 맞춘 느낌인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을 월드 캐피털, 세계 수도로 만들겠다. 뭐에? AI와 크립토에. 그런데 재밌는 건요. 크립토 앞에는 항상 AI가 있습니다. AI와 크립토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라고 해서요.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는 AI가 없었어요. 크립토 캐피탈이었어요. 암호화폐 수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인러드를 대상으로 한 연설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는 항상 크립토 앞에는 AI가 나옵니다. 일반인 대상으로는 항상 AI가 우선이에요. AI는 사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패권 패러다임의 핵심 기술입니다. 앞으로를 좌우하는 기술인 거죠. 그리고 AI 시대에는 사실 크립토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크립토는 AI와 함께 가기 때문에. 왜? 크립토는 프로그래머블 화폐이기 때문이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법정 화폐를 쓸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은 프로그래머블한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 프로그래머블한 화폐가 바로 크립토입니다. 그러니까 AI와 크립토는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코인 관련 행정명령이다라고 부르는 행정명령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를 보기 전에 저는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이게 뭐지? 이게 법인가 싶죠. 그리고 대통령 행정명령이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비슷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령과 똑같은 거야? 라고 해서요. 이 둘 간의 차이를 좀 봤습니다. 일단 법률 용어 사전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입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령은요. 법률에서 범위를 정한 겁니다. 법률이 위에 있어요. 법이.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있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보면은요, 구체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법이 있고 그 밑에 대통령령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치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이른바 입법사항은 국회 입법권에 속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은 까만색 내용은 나무위키에서 갖고 와봤거든요. 이 사실 3권이 분립돼 있잖아요.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법을 제정할 권한은 국회가 독점하는 건데 사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기관이 일일이 하나하나 법을 제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의사결정 구조 탓이 있죠.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법규범의 중요한 부분은 국회가 정하고요. 국회가 일일이 커버하기 어렵고 사소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부가 국회를 대신해서 재빨리 법규범을 제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은 우리나라 국내 한정으로는 약간 한정된 권한이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렇습니다. 그럼 미국의 행정명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령과 같은 정도의
그렇게 약간 좀 미미한 권한이 있냐라고 보면요.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 힘이 더 셉니다. 지금 나온 건요. 행정법 연구라고 해가지고요. 그 어떤 교수님이 내신 법제처에서 나온 그 논문입니다. 미국의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적 효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논문 초록에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법적 효력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요. 다만 이게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이 우리나라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세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긴급명령도 대통령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법률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령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발표한 코인 관련된 행정명령이 이 정도로 힘이 세다라는 것, 이걸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법률 내용이 행정명령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정리했습니다. 코인니스가 전문을 정리를 했는데요. 요걸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앞에 보시면 섹션 1이라고 했잖아요. 목적과 정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하이라이트로 표시했습니다. 미국 달러와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디지털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과정에서 달러 패권이 약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CBDC나 뭐 스테이블 코인 등등.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이 목표하는 건 달러 짱, 달러가 최고, 미국 달러와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 그 수단이 뭐가 됐던 것 간에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달러와의 주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요게 의미 있는데요. 세 번째가 법을 준수하는 모든 개인과 민간 기업에게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호하고 촉진한다. 요 문장의 의미가 뭔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CBDC 출시 발행 유통 및 사용을 금지한다라는 겁니다. 목적 및 정책입니다. 자, 두 번째가 정의. 여기서 쓰는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 우리가 크립토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토큰. 이 디지털 토큰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흔히 리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XRP. 이건 정확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플랩스 측도 자신들의 XRP를 부를 때 크립토 커런시라고 안 합니다. 디지털 에셋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다 포함해서 그냥 우리 앞으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로 법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도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섹션 3. 22년 7월 7일 발효된 전 정부의 행정명령 및 재무부 프레임워크 폐지. 바이든과 딱 선을 긋겠다라는 겁니다. 바이든 정부 때 뭘 했던 간에 나는 새로 하겠다. 자, 대통령 행정명령은 사실 이 법을 입법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절차가 간소합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대통령 마음대로 전임 정부에서 했던 거 폐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대통령 임기 기간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도 유효하거든요. 다만 전임 대통령이 내렸던 행정명령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그냥 앞에 나왔던 거 다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거예요. 네. 폐지하겠다. 확실한 선긋기. 내가 이제 다시 하겠다. 내가 내 대통령 임기 동안 새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관한 대통령 실무 그룹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 실무 그룹의 의장은 누구예요? 네, 크립토 차르입니다. 현재 데이비드 삭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무 그룹에는 의장 외에 아래와 같은 관계부처 공무원 혹은 지명자 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등등등등. 그리고 CFTC나 SEC 위원장 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친 크립토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요. 무엇보다 의장은 데이비드 삭스라는 크립토 인사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명령 나왔어. 그렇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행정명령은 굉장히 큰 틀에서 앞으로 미국의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를 방향만 보여준 거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보시면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느냐? 각각의 그 관련된 기관들은 일단 디지털 자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정, 지침, 명령, 기타 항목을 파악해야 됩니다. 30일 동안 야 도대체 우리 부서에서 디지털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 뭐가 있지? 일단 파악을 합니다. 30일 내에. 그리고 60일 이내에는 뭐하냐? 야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파악한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지 폐기해야 되는지 보완해야 되는지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권고안에게. 그러면 의장을 포함한 실무그룹은 요거를 바탕으로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규제 및 입법 제안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그게 뭐예요? 30일에 일단 파악하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지? 라고 각 부처 단위에서 뭔가 그 리스트를 딱 작성하고 그리고 18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야 이러이러한 법안을 마련하면 돼 라고 대통령한테 내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 법안을 뭐 통과를 의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키든지 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안 제정까지는 예를 들면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법안 같은 거요. 최소 죄송합니다. 최소 180일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당장 뭐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행정명령에서 명시를 했고 타임라인까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실무그룹은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실행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야, 지금 트럼프가 대단한 게 이게 실망한 우리 비트코이너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국가 디지털 자산 비축 실행 및 유지 가능성을 평가하고 연방정부가 법 집행 노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입수한 암호화폐에서 파생될 수 있는 비축 기준을 제한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당장 구체적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검토를 통해서 180일 후에 법을 제정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행정명령을 통해서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됩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물론 국회 통과는 또 다른 문제죠. 그리고 CBDC 금지했습니다. 바야흐로 대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그룹이 수혜를 보게 될지, 뭐가 인기를 끌게 될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션 7이 일반 조항입니다. 일반 조항에는 뭐냐면 이 행정명령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명령 어떤 조항도 다음 권한을 훼손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명령은 포괄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 있으면 행정부 기관 또는 그 책임자에게 부여된 권한, 만약에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해주면 그거는 해당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명령은 그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해당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명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예산관리실의 기능, 그러니까 돈 관련돼서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각자 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인 거예요. 자, 행정명령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건 각 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방향만 준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뭘 하는지는 향후 그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인가요? 연초 이후로 보자면 어쨌든 가격은 뭐 등락이 있긴 했지만 상승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 즈음한 걸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아니 저는 해코지 아니에요? 가격이 영 별로입니다. 저는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시장주의자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왜 이러지? 시장은 옳은데 내가 틀렸을 텐데 나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나름대로 정신승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요 여러 가지 그 다른 오염물이 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는 거고요. 지금 취임일 이후부터 행정명령 발표 때까지 그래프를 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봤는데요. 취임일날 와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아무 얘기도 안 나왔어 연설문에서. 그래서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뭔가 그 관련된 행정명령이 뭔가 나오는 거야? 또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근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 때문에 이제 약간 올랐다가 다시 지지부진 합니다. 지지하다가 다보스 포럼 연설, 와 비트코인 수도, 와 갔어, 행정명령 나왔는데 비트코인을 사겠다가 구체적으로 뭐가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실망감에 다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시장은 항상 옳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제가 방향을 준 거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실행적인 뭔가가 나온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망하지 마세요. 바로 SEC가 반응했습니다. SEC가요.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SAB 121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 금융기업의 은행이죠. 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 회계 지침 SAB 121인데요. 이게 뭐냐면 은행들이 코인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은행들이 잘하는 게 커스터디, 수탁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SEC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이게 너네가 이 코인을 들고 있으면 이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변동성이 크잖아. 그러면 이거는 은행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고객들이 이제 코인을 맡긴 걸 너네 은행의 대차 대조표에 부채로 기록해라는 겁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니고 은행 자산 아니고 고객이 맡긴 거거든요. 자기는 수탁 업무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데 만약에 고객이 맡긴 코인을 부채로 기재하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커스터디 막힌 게 부채가 늘어. 그러면 그 자산 건전성 자체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 몇 푼 벌겠다고 자산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것 좀 풀어달라, 예외를 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SEC에 요청을 했는데 SEC가 안 돼, 부채 맞아라고 했거든요. 이제 SEC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공식 폐지됐습니다. 이로써 대형 은행들이 코인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요. 은행들의 커스터디 시장 진출은 코인 이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코인베이스가 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통 기업들 입장에서는 못 믿어요. 코인베이스 같은 스타트업을 어떻게 믿어? 그간 우리가 거래해왔던 BNI 멜론 같은 것들을 믿는 거죠. 이제 그런 은행들이 커스터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관의 크립토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해지겠죠. 바로 반응했어요. 왜? SAB 2121 같은 거는 SEC의 권한이잖아요.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으로 야 이거 폐지해라고 넣지 않아요. 이건 월권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SEC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방향 이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관련해서도 벅스 비즈니스 기자가 데이비드 sak스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sak스를 인터뷰했죠. 여기서 물었겠죠. 야 이거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행정명령에서는 연구해라고 돼 있어. 연구해. 그래서 아까 실행 계획 시간 타임라인 나와 있었잖아요. 30일 내 파악하고 60일 내 수정 보완하고 180일 내에 이러이러하게 법률을 만들겠어요라고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그렇습니다. 암호화폐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지금 결정 내리면 안 되죠.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밑에 나와 있잖아요. 명령일부터 30일 내에 파악하고 60일 내에 수정 보완하고 180일 내에 보고서 만드는 이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 180일은 걸리는 문제예요. 자, 번외로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 논란 때문인지 이 트럼프 민코인 있죠? 이거를 야구 카드와 같은 수집품에 불과하며 대통령과 이해 충돌 우려는 없다라고 했어요.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민코인 관련돼서 지금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크립토를 안 좋아하는 쪽,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쪽 이것들은 다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발언한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속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속내는 약간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을 시가총액으로 전환시키는 최초의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블랙락의 레리핑크 전망으로 끝내고 싶은데요. 레리핑크가 다보스 포럼에서 비트코인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활용되고요. 향후 50만에서 7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수단 요거 때문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걸 블랙락이나 트럼프 행정부나 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전략자산 비축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블랙락 레리핑크는 70만 달러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간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의 의미, 대통령 행정명령의 의미, 당장은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밖에 없지만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일단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